안녕하세요. 자유투부더 자윤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치솟으면서 월가에서도 버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과연 버핏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 지수, 버블을 가늠해보는 가장 보편적인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버핏 지수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GDP분의 시가총액을 해서 그 값에 100을 곱해서 비율을 구하는 건데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워렌 버핏은 이 지표를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시장의 버블을 가늠할 때도 이 지표가 많이 이용됩니다. 물론 이 지표 기준으로 과열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치솟다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과열됐다 혹은 저평가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199.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9.1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 버핏 지수를 볼 때 어떻게 기준을 정하면 되냐? 155 이상이면은 상당히 과평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율이 131에서 155 사이일 때도 가대평가되어 있다. 즉 과열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31% 이상이 넘어갔다. 그러면 과열 구간이고 155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큰 과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7에서 131 사이면은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107보다 낮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4에서 107 사이에서는 적당히 과소평가됐다. 그리고 84 이하일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무조건 사야 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199.1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열된 수준 155를 넘어서서 199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가열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역사적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역사적 최고 수준은 언제였냐? 바로 이때 2021년 팬데믹 버블 때 기록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버블장의 정점일 때 버핏 지수는 199.50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10월 12일 기준으로 199.10을 가리키고 있다. 조금만 시장이 더 상승한다면은 버핏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껏 볼 수 없었던 20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에 버핏 지수가 199.5에서 멈춰서 그 이후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버블이 꺼졌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적정 수준까지 왔다가 다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과열 구간 그리고 굉장히 과열된 구간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워렌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2024년에 가장 크게 비중을 줄인 게 애플이었고 그리고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 버핏 지수 같은 것을 보면은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금 비중을 늘리고 보유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늘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시장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 시장은 현재 95.5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5.59%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바로 저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평가 영역이 여기 보시면은 84에서부터 107 사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평가의 하단 부분이 84보다는 10% 정도 더 높은 5.59%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과열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지난 2021년에 팬데믹 버블 때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갔다가 수직 낙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적정 구간의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과열 구간으로는 진입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적정 구간에 와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난 6월에 시장이 상승할 때 저평가 영역의 상단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시장이 꼬꾸라졌죠.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평가 영역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장이 올라오면서 저평가 영역을 탈출을 해서 적정 평가를 지나서 그리고 과열 구간으로 좀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보지만 팬데믹 구간을 제외하고는 과열 구간까지 진입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팬데믹 버블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120% 이상 131%까지라도 적정 가치의 상단 부분까지라도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버핏 지수로 봤을 때도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굳이 비중을 줄일 필요가 없이 때를 기다리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마다는 조금 포지션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는 버핏 지수 기준으로 봐도 저평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은 자, 미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역사적 고점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한국 시장의 버핏 지수는 저평가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버핏 지수 기준으로 상당한 버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편이 어쩌면은 현명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